가족들이 모인 명절날, 무심코 들려오는 친척의 자랑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새로 이사한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넓은지 늘어놓는 그 목소리 앞에서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오던 순간들 말입니다. 혹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내 삶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친척의 오해를 사고 친구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었던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비친 자랑이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의 소중한 것을 노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서서히 당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유산 상속으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 혹은 형제자매와 사소한 말 한마디로 냉전 중인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인생의 도다에서는 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이 몇 가지를 자랑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과거의 수많은 오해와 후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어릴 적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겸양의 미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사람은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 그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약간의 성취라도 이루거나 통장에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마치 항우가 천하를 제패한 후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자랑하겠다. 화난고 했던 것처럼 과시는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과시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유치함이 되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알면 알수록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화려하게 드러낼수록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당나라의 대신 백거의 백주에는 젊은 시절 재주가 넘치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말단 관리직에 불과했습니다. 봉급은 적었고 성내에 새든 집은 초라했죠.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아들의 누추한 살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자 백거이는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번듯한 집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교회에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50살이 넘어서야 그는 마침내 낙양의 10여 모에 달하는 대저택을 장만했습니다. 연못을 파고 대나무를 심고 정자를 세운 뒤 그 집을 자랑하는 시를 지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는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조정관리들은 백거이가 사치스럽다며 비난했고 그의 시는 약점이 저택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전 재산을 털어지은 집은 훗날 사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후세에 남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사치의 오명뿐이었죠. 이 옛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 삶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의 한 전원마을에 은퇴한 황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제법 돈을 모은 그는 은퇴 후 교회 땅을 사서 3층짜리 근사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쓰고 마당에는 연못을 파고 거실에는 수입 가죽 소파를 들였죠. 집들이 날 그는 친척과 지인들을 불러 거하게 대접하며 최신 가전제품을 자랑했습니다. 은퇴했으니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손님들은 입으로는 부러워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미국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더라. 숨겨둔 투자금이 엄청나다더라. 급기야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이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빗발쳤습니다. 황 씨는 그저 은퇴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지만 돌아온 것은 시기와 부담뿐이었습니다. 이 집 짓느라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썼는데 남들 눈에는 내가 돈방석에 앉은 줄 알아요. 황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곳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이 아닙니다. 과시의 뒤에는 언제나 인전을 가장한 비톡촉과 구설수, 뜻밖의 풍파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과 과거의 직업 자랑은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 뿐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겉으로 드러난 재능은 찬사를 받지만 숨겨진 재능은 행운을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자식 자랑과 직업 자랑입니다. 문화센터에 다니는 임 여사님은 전직 교사였습니다. 성격이 활달한 그녀는 틈만 나면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대학병원 교수가 됐잖아. 병원장이 밥도 사줬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이번에 보너스를 수천만 원이나 받아서 나보고 생활비 걱정 말라네. 처음에는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라며 맞장구 쳐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허풍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난처해했습니다. 병원에서 누군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교수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더라 라고 전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제발 밖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욕해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임 여사님은 억울했습니다. 그저 자식이 자랑스러웠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자랑이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손주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자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학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이런 말은 듣는 이에게 위화감만 줄 뿐입니다. 우리 집에는 공립 보내면서 학원비도 빠듯한데 라며 속으로 씁쓸해하는 이웃에게 당신의 자랑은 가시가 됩니다. 은퇴 전의 직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공무원 연금이 얼마인데 같은 이야기는 한두 번은 추억이지만 반복되면 추태가 됩니다.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 앞에서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능력을 감추고 평범함 속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어른입니다. 세 번째, 재물은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침묵은 가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옛말에 재산은 드러내지 않는다. 재불로 백, 자의불로 받고 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의 삶은 연금과 모아둔 저축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평온하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서울 마포의 낡은 빌라에 사는 이 선생님은 운수업을 하며 알뜰히 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2채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그였지만 술자리에서 우연히 오피스텔 월세가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연락 없던 조카가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거절하자니 매정한 삼촌이 되고 빌려주자니 노후 자금이 위태로운 상황. 결국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친척 간의 의리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선행을 드러냈다가 곤욕을 치른 박 할머니의 사연도 있습니다.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자 기쁜 마음에 절에 큰돈을 시주하고 기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이름과 액수를 본 친척들이 돈 많나 보네 라며 갖은 핑계로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돈도 많은 사람이 인색하다며 비난했죠. 요즘은
SNS에 해외여행 사진, 세차 사진,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좋아요 숫자 뒤에는 저 사람 돈 많네, 뭐 하나 얻어먹어야겠다는 계산속이나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자석과 같아서 자랑할수록 온갖 복잡한 문제들을 끌어당깁니다. 네 번째, 인맥 자랑은 독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데, 누가 내 뒤를 봐주는데, 이런 말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병원 행정실장인 아들을 둔 김어르신은 동네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병원 실장이라 진료 예약쯤은 쉽게 빼줄 수 있다고 으스댔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아버지 수술 좀 당겨달라, 특실 좀 잡아달라며 청탁을 해왔고 이를 들어주지 못하자 거짓말쟁이라며 욕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가 밖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가 나올 뻔했다며 노발대발했죠. 도움은 조용히 주고받는 것이지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다섯 번째, 형제자매 간에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봉양과 유산 상속 문제는 형제 간의 우애를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무대입니다. 최 여사님은 3남매 중 막내로 병든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오빠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살던 집을 최 여사에게 남기자 오빠들은 네가 모시고 살았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도 뒤로는 막내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머리를 썼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누가 더 효자인지 경쟁하듯 SNS에 부모님 모시고 간 사진을 올리는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묵묵히 기저귀를 갈고 병 수발을 드는 자식은 따로 있는데 가끔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자식이 효자 났네 소리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내가 더 고생했다고 자랑하거나 따지는 순간 당신은 그저 생색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정받기 위해 하는 쇼가 아닙니다. 형제간의 돈 문제로 효도 경쟁으로 얼굴을 붉히는 것만큼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어머니와 65세 아버지가 겪은 가슴 시리도록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1. 73세 강 여사님의 결단. 내 나이 73,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된 늙은이입니다. 늙고 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더군요. 저는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하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1970년대 서울 마포의 작은 주공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박봉이었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꼬박 저축해 빚을 갚고 온전히 우리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식 둘, 아들과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안 먹고 안 입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딸이 시집 갈 때.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자리 잡는 걸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년 전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남은 현금은 바닥났고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적막함. 그러다 부엌에서 넘어져 다친 뒤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용기를 내어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삼계탕을 끓여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서워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한 달씩만 번갈아 지내면 안 되겠니? 밥만 같이 먹으면 된다.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다시피 집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서 어머니 오시면 부부싸움 나요. 딸에게 물었더니 사위 눈치를 보며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남편이 괜찮대. 대신 생활비는 좀 보태주셔야 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며 제 연금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딸이 덧붙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럼 엄마 살던 집은 파는 게 낫지 않아? 그 돈 우리한테 맡겨서 불리는 게 낫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집을 왜 너한테 맡겨? 내가 장남인데. 그 집 판 돈은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제 앞에서 아직 죽지도 않은 어미의 집을 두고 남매가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삼계탕은 식어가는데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고요. 저는 며칠 뒤 집을 내놓았습니다. 운 좋게 재개발 호재가 있어 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고향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남의 너희 집 빈방 하나만 내어줄 수 있니? 동생은 두말 않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차를 끌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 한 돈을 정리해 제 생활비, 여동생에게 줄 생활비, 그리고 조카 손주들의 학자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제가 다니던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저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주도록 말입니다. 자식들은 집한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딸은 울면서 전화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돈 얘기 안 할게. 라고 빌었고, 아들은 장남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 너희가 나를 부모가 아닌 유산으로 보는 순간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그저 늙은 노인이 되기로 했다. 지금 저는 동생 집 마당에서 볕을 쬐며 삽니다. 핏줄이라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사연이 65세 김어르신의 가출. 아내 보낸 지 5년 혼자 사는 6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재혼도 생각해봤지만 만나는 여자마다 내 연금과 통장 잔고만 궁금해하더군요. 다 포기하고 혼자 살려는데 지난 추석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혼자 사는 제가 안쓰럽다며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넓은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의 싹싹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려 살던 집을 비워두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천국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손주와 놀아주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밥 먹는 모습, 손주와 노는 모습을 자꾸 사진으로 찍어 가족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아버님 모신이 너무 좋아요 라는 문구와 함께요. 마치 나 이렇게 효부예요 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 찜찜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길에 비싼 양주와 안주를 사들고 왔습니다. 평소 고혈압 때문에 술은 입에도 못 대게 하던 아들이 오늘 기분 좋게 한잔 하시죠 라며 권하더군요. 몇 잔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쯤 아들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상금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죠? 그거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저는 술 기운에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내 마지막 병원비인데. 왜? 아들은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어디 투자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라며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셔? 돈 얘기는 꺼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시네. 쉽게 안 주실 것 같아. 아니, 당신이 모시고 오면 그 돈으로 우리 차 바꾸는 보태주실 거라고 했잖아.
제네시스 계약금 당장 다음 주에 넣어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밥해 바치고 빨래 드리는 내 수고비는 생각 안 해? 좀만 기다려봐. 기분 좋을 때 다시 말해볼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절도 아들의 효심도 결국은 내 주머니 속 5천만 원을 노린 연극이었던 겁니다. 배신감보다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자동차 할부금 정도로 생각하다니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식탁 위에 현금 500만 원과 쪽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었다. 이 돈으로 차 계약금이나 보태라. 나는 내 집이 편하다. 다시는 데리러 오지 마라. 미안해할 것도 없다. 택시를 타고 텅 빈 내 옛날 집으로 돌아와 곰팡이 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외로워도 내 집이 최고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 후로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고 산책도 다닙니다. 아들이 뒤늦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웃으며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란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것을 지키며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랑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양강야 도다입니다.